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시장이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누구 얘기냐고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빠르게 보고 현재 반등 포인트를 전혀 못 잡고 있는 양시장에 대한 분석과 오늘 특별히 전문가 모시고 대응법까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스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자, 미국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알파의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열리는 동안에는 공개가 아직 안 됐었는데요. S&P 들어있는 500개 기업들의 1분기에 대한 순이익 평균치가 1년 전에 그것보다 1% 이상 낮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은 현재 밝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관망세가 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저가 매수가 어디선가 모르게 출현을 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월가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사려는 세력들이 많다면서 시장 분위기는 아주 좋은 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코의 실적은요, 1분기에 사실상 비용을 다 제외하니까 주당 11센트 정도 나와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그만큼 늘지 않았지만 알루미늄을 만드는 업체란 말이죠. 자동차 쪽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에 덕을 보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은행주 쪽에 JP모건 웰스파고 실적 나오니까 우리 시각으로 한 주말쯤이 되겠죠. 그쪽도 실적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은 생략하고요. 오늘 중국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꽤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0.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청명절 관련해서 3거래 연속이나 쉬었었고 어제 좀 주춤했었는데 오늘 오르는 이유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물가 지표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높으면 높을수록 모든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정부도 그 뒤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근에 물가가 한 3% 정도 나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2%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안정된 물가가 나왔습니다. 3월 CPI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1% 정도만 상승했다고 하죠. 오늘 중국장이 오르는 이유인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지금 약보합처럼 보이지만 일단 소폭의 상승세 정도 보합권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안정됐으니 중국에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집값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돈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물가가 별로 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된 시점이란 말이죠. 향후에 중국 쪽의 분위기도 역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셔야겠고요. 자, 이번엔 옆나라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한번 쭉 돌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 한번 볼 텐데요. 일본 니케이가 0.6%가량 오르면서 13,000 여기까지도 3자였습니다. 오늘 장중에요. 이렇게 되면 일본 니케이가 5거래 연속 점프한 격이 되는데 일본 니케이와 엔달러 환율의 흐름을 차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 니케이 차트가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BOJ 발표 이후에 이렇게까지 점프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13,331선까지 오늘 장중에 회복을 했었고요. 이렇게 계속 점프를 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일본 니케이가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죠. 엔달러로 역시 한번 볼까요? 엔저 덕분에 뛰어가고 있는 것일 텐데요. 현재 지금 캐논, 혼다 이런 주가들은 거의 다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수출주이니까요. 자, 엔달러가 이렇게 93엔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듯 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상승폭을 키워나가더니 지금은 99.66엔대까지 올라갔습니다. 100엔대가 정말 코앞이죠. 일본 정부가 2년 내에 인플레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100엔대는 무조건 가게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코숨 쳤었는데 결국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코앞이고 이제 110엔대 전망도 적잖이 쏟아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 코스피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우리 코스피는요.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엿새 연속 7일 연속 하락하고 있죠. 전일 6일 연속 밀리면서 연중 최저치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도 1910선을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2100이 아니라 지금 1910을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시가가 1920선 정도. 그래도 어제보다는 약간 더 낮았지만 장중에 빠르게 1930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그래. 너무 많이 빠졌지. 6일 연속 빠진 거 너무 심하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 오늘 더 심하게 오늘 낙폭 자체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6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일 연중 최저치, 전일 연중 최저치를 찍었는데 오늘 다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수급 한번 보시죠. 자, 외국인이요. 오늘 500억 정도 팝니다.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각 많이 팔았을 때 2,000억도 순매도한 적이 있었고 11시 30분 구간에요. 1,500억 정도도 순매도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팔지 않고 있습니다만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기관에 1,000억 정도 방어가 들어가는데 기관도 왜 시장을 돌릴 만큼 막 3,000억 이렇게 안 들어오나 이거죠. 기관도 방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만큼의 매수 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일단 개인도 오늘은 놀라서 연중 최저치 역시 용기를 못 내고 있죠. 왜? 더 빠지고 있으니까요.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이 더 걱정인데 522.25 이것이 장중에 오늘 520이 깨졌었습니다. 지금 낙폭은 1.23%에 불과하지만 오늘 장중한 때 2%가 넘게 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27% 하락하지만 바로 2포인트입니다. 516선 정도에도 걸쳤던 것 같은데요. 522.09 역시 535선 근처까지 가면서 코스피가 1930, 코스닥이 한 530선을 넘기면서 그래, 양시장 모두 플러스. 어제 다 많이 빠졌잖아. 코스닥이 전일에 10개월 내 최대 낙폭으로 3.4%나 빠졌단 말이에요. 종가상 아무도 사지 않아서 끝까지 빠지다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무도 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는 세력이 있겠죠. 오늘 전 주체가 전부 다 팔까요? 코스닥의 수급 한번 보시죠. 네, 외국인이 오늘 사주고 있고요. 기관이 팔고 개인도 팝니다. 전일에 개인이 600억 원 넘게 순매수 들어갔거든요. 예,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 싶으니까 이제 내일은 오르겠지 했는데 보기 좋게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에 사신 분도 코스닥 일단은 몰려 있을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코스닥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깐 코스닥의 차트만 보시겠는데요. 자, 코스닥이 참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이것이 코스닥의 이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가 고점입니다. 4월 5일이 고점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트죠. 여기 이제 고점을 찍어버린 겁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4년 내 뭐 최고치라고 했었지만 결국 이 최고치가 그냥 잠깐의 최고치로 약간 이제 이 라인을 벗어났을 뿐 그렇게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언저리에서 또 발목이 잡혀서 곧바로 이렇게 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부분은요. 자, 전일 이렇게 급락했었고 그 전일에도 급락했고 제가 어제 아무래도 밑꼬리가 안 달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 그 전에 최근의 밑꼬리인 이 라인을 전일 깬 것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61선에 어제 딱 닿아서 끝났는데 오늘 121선 경기선까지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한 3거래일 만에 지금 60포인트를 내어주고 30포인트를 내어주고 있고 오늘 장중 저점으로 40포인트까지 깨졌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누가 팔았는지 잠깐 수급을 좀 보면요. 자, 코스닥의 고점을 찍었을 때 외국인이 이때부터 하루 걸러 하루 사고 하루 걸러 하루 사고가 참 이상하다, 패턴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이 구간 계속 드렸었는데 자, 오늘 빼고요. 어제, 그제 그리고 4월 4일 4자가 2개 들어간 이날 코스닥 이날부터 외국인은 3일 연속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요즘 처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코스닥이 꺾이고 있는 것 심상치 않습니다. 기관 보시면요. 자, 그런데 외국인이 연일 팔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코스닥의 기관이 엄청나게 샀던 그 시점과도 같습니다. 기관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외국인이 그날부로 내리팔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의외로 좀 사기는 하는데요. 자, 정말 코스닥의 급락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코스닥 왜 빠지는 건지 내일 또 중요한 일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반등 모멘텀은 정말 없는 건지 전문가 연결해서 상세한 대응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만나볼 분은요. 동양증권 명동 지점에 계시는 김주선 대리님이 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나요? 예. 예. 자, 코스닥 일단 급락하는데 급락의 네. 원인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일 금통위, 금리 인하 예상도 굉장히 많고 추경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코스닥이 오늘은 좀 급락이지만 오를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급락 원인부터 찾아주시죠. 예, 일단은 코스닥 지수 급락하는 원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북한 관련 진영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12일 정도의 뭐 미사일 발사 이야기도 나오고 개성공단 폐쇄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부분하고 다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서 조금 계속 이런 악재가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엔화 약세 부분입니다. 어제 엔달러가 3년 10개월 만에 99엔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11시경 제가 보니까 98.3엔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 정도 선에서는 지금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지는 이유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엔저 그리고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힘겨워한다. 그래 오늘 남북 경협주도 개성공단 관련된 공장 가동 중단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고 백신주 쪽에도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일 혹은 이후 향후 우리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에 오를 수 있을까? 사실 코스닥이 정말 승승장구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 600 간다라는 전망, 그 상승 전망 가운데 원인 하나가 바로 이 우리 정부의 부양책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닥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일단 예. 수급하고 대응 방법을 바로 그냥 차례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죠. 일단 수급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계속 그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셨지만은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하고 그 개인 쪽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관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신이나 이런 쪽에서 보통 그 매매를 하다가 리스크 관리성으로 손절 물량으로 지금 추정되는 물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지금 뭐 엔달러 부분도 있지만은 코스닥만 놓고 보자면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네. 그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물량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대응 방법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내내 계속 북한 관련 리스크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긴장감이 굉장히 피크를 형성하고 다음 주부터는 점차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뭐 저는 뭐 방송 출연했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좀 굉장히 가장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타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전쟁에 대한 부분도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인데 일단 네. 결국에는 전쟁까지 안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 시장은 다시 펀더멘탈 쪽으로 회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아까 11일 날 이제 이슈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은행에서 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연계해서 경기 활성화 정책들이 계속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예,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쨌든 간에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지금 굉장히 외국인 매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네. 또 계속 이제 투매와 같은 성격의 어떤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만 놓고 보자면은 네. 뭐 한 번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은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의 궁금한 부분은요. 결국 이제 펀더멘털로 회귀한다라고 했지만 코스닥이 사실은 무서운 게 코스피는 지금 정말 바닥권에서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은 3년 내 최고치, 4년 내 최고치에서 정말 이렇게 수직으로 빠진다는 느낌이 차트적으로도 초등학생이 봐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무섭게 빠지면 여기에서 끝일까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 뭐 차트만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2달 동안 계단식으로 올랐던 부분을 한 3일 정도에 굉장히 큰 매물로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수로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종목하고 업종별로 그 실적이 확실히 받쳐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다양하시면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코스닥 업체, 특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강소기업들이 이제 득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 특히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삼성전자, 갤럭시 S 부품주들이 요즘에 계속 차별화가 나오다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같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뭐 특히 삼성전자 S4 이제 밸류체인 중에서 카메라 부분은 굉장히 계속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자화전자와 같은 뭐 카메라 쪽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어쨌든 간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도 굉장히 잘 버티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정고점 갱신하면서 시장이 나아지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다들 당연히 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당황을 하실 수 있지만은 네. 만약에 주식을 파신다고 하셔도 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북한 이슈 때문에 파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리스크 관리 중요하지만은 분할 매수로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북한 관련 이슈들이 있었을 때 경험칙상 어떤 식으로 후에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조금 더 매수를 하실 수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코스닥에서 이런 종목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을까요? 신용융자가 지금 늘고 있어서 이거 반대 매매 나오거나 그러면 완전 폭락할 것 같은데요.
반대 매매, 제가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신용들로 개인들이 많이 돈을 이제 빌려서 샀기 때문에 예. 그것도 걱정입니다. 신용이 많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 당연히 뭐 개인 매물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KMW나 모베이스 네. 같은 좋은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던 종목들인데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은 큰 매물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분명히 또 이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종목하고 업종들 간의 차별화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되 뭐 테마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계속 배제를 하시고 네. 확실한 실적이 받쳐주고 계속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네. 결국에 회복될 때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빨리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종목이 있다. 펀더멘털 기준으로 그렇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전에 혹시 600 간다는 코스닥 전망이 이번에 차트 망가짐으로 인해서 조금 바뀔까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예. 600 간다고 코스닥 그랬는데 그거 어려워지는 겁니까? 코스닥 말씀이십니까? 예. 너무 많이 빠져있긴 했잖아요. 예, 코스닥이 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투심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유지가 되겠지만은 네. 뭐 결국에는 저는 다시 코스닥 시장에도 다시 매수세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코스닥 이렇게 쉽게 망가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 분명히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매매가 가능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주셨습니다. 특별히 북한 리스크로 종목에 대해서 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네요.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명동지점으로 옮기셨다고 하는데 김주선 대리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시장 팁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연 저점이 코스피의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는 코스닥과 참 많이 다르지요. 자, 이미 바닥권에 왔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서 지금 1909.29입니다. 아, 웬걸요. 1910선도 깨졌네요. 뭐 노란선, 빨간선, 녹색선, 핑크선 다 깼고요.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작년 12월의 저점인 1950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건 왜일까요? 자, 연저점이 코스피 여기에서 추가 급락은 없다라고 했고 지금도 오늘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든 반등 포인트를 모색할 것입니다. 만약에 1900이 깨진다면 연기금 쪽에서 놀라울 만한 매수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반등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이 컴백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혹은 기관이 정말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이 방어하는 의지를 매수 강도로 보여주던가. 일단 수급 변화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코스피는 조금 저점이 확실히 잡히는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큰 양봉이 하나 나오거나, 그죠? 갭 상승하면서 그날 거래도 많이 뛰거나. 4월 들어서 한 번도 빨간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한 번도 빨간색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은 밀리든 오르든 보합세로 끝나든 한 번도 시가보다 종가가 높았던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밑에서 이제 출현을 조금 해주면 반등 포인트가 잡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단기 고점을 조금 찍었기 때문에요.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특별히 수급이 많이 꼬이진 않았나 잘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전문가가 좋은 종목의 예로 자화전자 같은 종목을 들어주셨습니다. 어제 물론 같이 출렁였지만 곧바로 이렇게 회복해주는 종목 혹은 적어도 밀리더라도 밑꼬리가 조금 달려주는 종목들 누군가 빠지면 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종목에 적어도 누군가의 관심 종목엔 올라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급의 변화, 특별히 보유 종목에 대해서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전문가들이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자. 아무리 싼 것 같아도 오늘 아침에 샀다면 어제 연중 최저치였지만 코스피 지금 1900까지는 또 물렸고요. 그죠? 코스닥도 물론 종목마다는 다르겠지만 코스닥도 어제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했는데 오늘 또 밀립니다. 특별히 오늘 시가에만 샀더라도 다 그냥 손해입니다. 미리 사실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라는 거. 특별히 1900이 깨져도 19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이제 좋아져서 갈만한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 슬쩍 숟가락을 하나 올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반등하면 물량을 좀 줄이자 종목별로 현금을 좀 챙겨서 갖고 있자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현금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LG화학의 차트를 좀 볼 텐데요.
LG화학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들 혹은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정말 낙폭 과대주 중에 과대주, 이런 화학주의 대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걸 보니 아하, 이제 시장이 이제 스리슬쩍 반등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이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52주 신저가의 베팅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시장이 곧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곧 갈 것 같긴 한데 때를 아직 알 수 없지만 조금만 더 이왕 물린 거 참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금화가 손실이 많이 나서 쉽지 않다면 일단 조금만 더 인내하자는 의견도 현실적으로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종목을 그렇다고 그냥 시장을 보는 바로미터로서 화학주를 제가 설명드린 것이지 이런 종목에 반등이 나왔으니 삽시다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업황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업황이 부진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 선춤에 여러분은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시그널을 몇 개 보고 잠깐 숟가락을 얹는 정도로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는지 일단 보자고요. 시장 반등 포인트를 잡은 이후에 본격적인 매매하셔도 늦지 않겠다. 현금 혹은 관망이 오늘의 답이었습니다. 특별히 코스닥 대응법까지 오늘 살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뉴스인마켓입니다. 5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총액 상위 5개 기업 집단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3월 말 기준 636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1,161조 7천억 원의 54.8%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이 335조 1천억 원으로 전체의 28.9%에 달했고 현대차그룹은 135조 6천억 원으로 2위였습니다. 이어 LG와 SK, 롯데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처럼 5대 그룹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부터입니다. 2007년 말 5대 그룹 시가총액 비중은 36.9%였으나 매년 비중이 높아지며 2011년 말 50%를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식회사 동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일 마포구 도화동의 주식회사 동서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동서의 김상원 회장과 장남 김종희 상무간의 지분증여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 부문 계열사인 성재개발의 내부거래 급증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발표한 이튿날인 오늘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조업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아침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운영되는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기계 소리가 완전히 멈춘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개성공단에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우리 국민 475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77명이 오늘 남쪽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이러한 개성공단의 조업 중단 책임은 모두 북측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잠정 중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오는 11일 열리는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채권 전문가 20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4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응답자 비율은 46.2%로 이달 들어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4월 채권 시장 심리는 지난달보다 소폭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시장의 전반적 심리를 나타내는 종합채권시장 체감지표는 지난달보다 3.8포인트 하락한 100.8이었습니다. 시중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준마저 밑돌고 있어 이번 달 금리는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용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카카오사는 카카오페이지를 열고 음악, 소설, 웹툰, 교육용 동영상 등 8천여 개의 모바일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편당 500원부터 시작하며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해 작은 화면에서도 손쉽게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최근 미국의 만두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아시아 식품업체를 인수하는 등 미국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 두 번째 만두 공장을 착공한 CJ제일제당은 완공 이후 연간 9,000톤 만두 생산을 통해 시장 선두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은 또 현지 아시아 식품업체인 TMI 트레이딩, 트윈마켓스, 셰프원 등의 지분을 52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신현수 CJ제일제당 식품글로벌 사업본부 부사장은 미국 내 식품 사업을 더욱 강화해 아시아 1위 식품업체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신임 대표이사에 모토이사 매구무 SBI홀딩스 특별고문이 선임됐습니다. 저축은행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그룹은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달 일본계 금융회사인 SBI그룹에 인수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받는 대기업 수가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위원회를 열고 매출액 상위 400대 기업 중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109개를 확정했습니다. 평가 대상 기업은 2011년에는 56개, 지난해에는 74개였습니다. 이들 기업의 동반성장지수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됩니다. (4월 9일) 뉴스이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